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 추천하는 책 이것저것 샀는데 읽다만 책들 수두룩하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판매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책만 하더라도 100권이 넘더라고요. 그 책들 중에서 진짜 보물 같은 단 6권만을 골라왔습니다. 제가 처음 쇼호스트가 됐는데 잘하고는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책을 읽어야겠다. 서점 가서 제목이나 띠지에 써있는 글들이 마음에 드는 책, 유명한 사람들이 추천하는 책, 마케팅 고전 같은 책들을 일단은 샀어요. 그런데 마케팅, 세일즈 분야에 관한 책뿐만 아니라 한동안 책을 꽤 멀리 했었던 시기였거든요. 잘 안 읽히는 책이 많은 거예요.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몇 달에 걸쳐 읽은 책, 중간에 읽다 만 책, 좋은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책, 이런 책들이 많았어요. 물론 지금 와서 보니까 다 도움이 됐지만 그때 내가 바로 필요한 책들,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책들을 읽었으면 훨씬 시간을 단축시키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책 읽을 시간 항상 부족하잖아요. 그때 누가 나한테 지금 내가 당장 필요한 책,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책을 분야별로 좋은 책을 딱 한 권씩만 추천해 줬으면 좋았겠다 싶어서 준비한 영상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들은 제 책장에 있는 책들을 다 정리해도 이 책은 꼭 남겨둬야지, 두고두고 읽어야지 하는 보물 같은 책들이에요. 진짜 너덜너덜한 책들, 색깔까지도 변한 책들 보이시죠? 이 책들 중엔 사실 다른 쇼호스트들은 안 읽었으면 좋겠다, 이런 책들도 있어요. 각 분야별로 꼭 읽어야 하는 책들, 그리고 난이도까지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보물 같은 책, 1분 전달력입니다. 말하기 분야에서 도움받아 보실 수 있어요. 짧고 간단, 명료하게 상대방이 알아듣기 쉽게 말하기를 도와주는 책이에요. 말이 머릿속에 있는데 정리가 안 된 적 있으시죠? 제가 신입 시절에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공부를 많이 했는데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이 길어지고 늘어지고 지루해지고 자신감도 낮아지고, 이 책은 전달력을 58,000% 올려드립니다. 사실 너무 좋아서 쇼호스트 아카데미에서 강의할 때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정리가 안 되는 친구들한테도 꼭 읽으라고 추천해 줬었던 책이에요. 저희 회사 후배들한테도 이 책은 선물을 많이 했어요. 전달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인 만큼 진짜 쉽게 술술 읽힙니다. 꼭 판매를 하고 싶은 분들이 아니더라도 이 책은 말을 조리 있게 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워낙 좋아하는 책이라 지난 영상에서도 다룬 적이 있는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영상도 참고해 보세요. 두 번째 보물 같은 책, 절대 실패하지 않는 가격 인상의 기술, 가격 전략에 관한 책입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으니까 가격을 낮춰서 파는 저가 마케팅들이 늘어나고 있죠. 홈쇼핑에서도 매출이 좀 떨어진다 싶으면 가장 먼저 하는 게 가격 내리기예요. 처음에는 반짝 매출이 좋아질 수는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가격을 낮춰서는 기업이 생존하기가 너무 어렵죠. 인건비, 원자재 가격은 너무 오른데 가격을 어떻게 올려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 동종업계의 평균 가격보다 비싼 제품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4,500개 이상의 기업을 컨설팅하면서 일단은 가격부터 올리게 했대요. 그런데도 매출, 수익을 모두 올린 이시하라 아키라가 이 책의 저자입니다. 싸서 사는 사람이 있다면 비싸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은 홈쇼핑에서도 싸다고 무조건 팔리는 시대는 아니에요. 이 책은 절판됐을 때 중고 거래가가 원래 가격의 20배를 넘었습니다. 이 책을 독후감처럼 요약해서 2만 원 넘게 판매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물건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만들어 줄 거예요. 꼭 읽어보세요. 일본 책의 특성상 쉽게 읽히는 책입니다. 세 번째 보물 같은 책, 팔지 마라, 사게 하라,
마케팅 세일즈 분야 책입니다. 내 상품을 어떻게 팔아야 될까 고민할 때 다양한 사례를 보다 보면 좋은 아이디어를 얻게 돼요. 그런데 고전 혹은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마케팅 책들이 대부분 외국 서적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거기에 나오는 사례들도 대부분 외국 사례들이에요. 내가 전혀 모르는 브랜드들의 성공 사례는 막 체감이 되지 않는 경우들도 많고요. 혹은 우리 정서랑 달라서 너무 세계적인 기업이라 내 상품에 적용하기에는 멀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책 팔지 마라 사게 하라의 저자 장문정 선생님은 우리 정서와 딱 맞는 다양한 사례와 함께 마케팅, 세일즈 기법을 소개합니다. 저도 오랜만에 책을 다시 폈다가 요즘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걸 깨달았어요. 얼마 전 침고 방송을 할 때인데 볼륨감이 두툼해요. 텍스처, 질감이 좋아요. 이런 표현들을 썼더라고요. 그냥 두껍다, 부드럽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초등학교 5학년 수준으로 말하기, 쉽고 바로 알아듣게 말하기. 홈쇼핑 들어가서 가장 먼저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이건데 잊고 있었어요. 이렇게 한글로 친절한 예시들이 나와서 더 좋았습니다. 이미 마케팅 세일즈의 교과서라고 불릴 만큼 경제 경영 부분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 책입니다. 앞에 두 책보다는 책 읽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는 있는데 그만큼 내용이 알차요. 네 번째 보물 같은 책, 초전 설득입니다. 설득에 관한 책이에요. 설득의 심리학, 너무나 유명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팔린 책이죠. 그 책의 저자 로버트 치알디니가 써낸 책입니다. 로버트 치알디니는 설득의 심리학을 사람들이 원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설득당하지 않았으면, 속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쓴 책이었대요. 근데 막상 그 책을 냈더니 어떻게 하면 판매를 더 잘할 수 있는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설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강의 요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이 책은 작정하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방법, 판매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설득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 뿐만 아니라 언제 말해야 하는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나를 따뜻한 사람으로 느끼게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따뜻한 차를 건네세요. 이 책에 나온 방법 중에 제가 홈쇼핑 방송하면서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서운 공포물 드라마나 안 좋은 뉴스가 끝나고 채널을 돌린 고객들에게 물건을 팔 때 저는 1등을 강조해요. 그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매했는지를 말해요. 반면 로맨틱한 드라마가 끝나고 설명을 할 때는 이 상품이 다른 상품과 얼마나 다른지, 얼마나 특별한지를 강조합니다. 이런 걸 어디서 배우겠어요? 이 책은 진짜 대박이에요.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꿀팁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다른 쇼츠들은 안 봤으면 좋겠어요. 이 책은 재미있고 바로 사용해보고 싶은 내용들이 많아서 잘 읽히기는 하는데 책을 전혀 안 읽으셨던 분들께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어요. 네, 다섯 번째 보물 같은 책, 스틱, 메시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을 잘하려면 한 문장으로 정리를 잘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브랜드에서도 회사에서도 한 문장으로 잘 만들어진 메시지는 엄청난 힘을 가집니다. 인간은 평생 뇌의 10%밖에 사용하지 않는다. 콜라는 사람의 뼈와 이를 부식시킨다. 누가 외우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한 번 들으면 잘 잊혀지지 않고 누가 작정하고 퍼뜨린 것도 아닌데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살아남는 말들이 있죠. 그런 문장에는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책입니다. 광고에 투자할 돈이 많지 않아도 전문가들에게 큰 돈 들이지 않아도 소비자들 마음에 콕 박히고 직원들에게도 회사가 나아갈 길이 되어주는 한 문장을 만들고 싶은 분들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실리콘밸리 사업가들의 서재에는 이 책이 무조건 꼽혀 있다라는 이야기가 떠돌 정도로 미국 아마존 베스트셀러이기도 합니다. 난이도는 초전 설득과 비슷해요. 두껍지만 재밌고 유용하기 때문에 잘 읽히는 편입니다. 여섯 번째, 보물 같은 책. 뇌 욕망의 비밀을 품다. 소비 심리와 뇌과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에는 인간의 기본 욕구를 건드려야지 우리는 설득된다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사람들마다 성격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더 강하게 작용하는 욕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품의 타겟 고객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설득했을 때 혹은 어떤 단어를 사용했을 때 더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 진짜 사기급 치트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정리용품 선반을 팔 때 무조건 다닥다닥 붙어서라도 활용성을 많이 보여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리용품을 사는 주부님들의 마음에는 가족들을 잘 돌보고 싶다는 마음과 함께 시각적으로 잘 정리된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훨씬 뇌를 사고 싶게 자극하는데 효과적이더라고요. 상대방이 고객이 뭘 좋아할지 어떤 생각을 할지 궁금하세요? 꼭 읽어보세요. 단점은 잘 읽히는 책은 아니었어요. 내용은 완전 유익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단어들이 낯설어서 그런지 쭉쭉 읽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몇 번을 읽어서라도 내 걸로 만들고 싶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앞에 책들을 다 읽으시고 마지막에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책이 가장 관심이 가셨어요? 사실 더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들이 진짜 많아요. 상품을 갖고 싶게, 좋아 보이게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품 DP나 사진 찍으셨을 때 꼭 보셨으면 하는 좋아 보이는 것들의 비밀이라는 책부터 요즘은 어떻게 팔아야 하는지를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옆에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알려주는 마케팅 설계자까지 세상에 좋은 책이 너무 많아요. 세계적으로 성공한 기업가들이 입을 모아서 하는 말이 책을 읽으라고는 하는데 바빠서 쉽지 않죠. 근데 나한테 바로 도움이 되잖아요. 책이 진짜 재밌더라고요. 요즘 제 주위에도 힘들다고 하는 사장님들도 많으시고요. 문 닫는 제조사들도 많아서 속상하고 걱정이 많이 돼요. 근데 이 시기에도 분명 잘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잘하고 싶은 부분들, 궁금한 부분들의 해결책이 다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보통 책 한 권에 비싸도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하죠. 큰돈 들이지 않고 매출 확 올릴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너무 안 읽힌다. 한번 정리된 이야기를 예습으로 듣고 싶다. 혹은 예전에 읽었는데 복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들에서는 오늘 소개했던 책들의 내용을 가지고 더 이해하기 쉽게 주위 사례들을 적용해서 하나하나 떠먹여 드릴게요. 처음에 들을 때는 그냥 그렇구나 싶다가도 반복해서 들으면 결국에는 내게 되더라고요. 퇴근길에는 조용한 셀러를 위한 말하기 수업과 함께 해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주제나 책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